네, 지리산 노고단은 천왕봉, 반야봉과 함께 지리산 3대 봉의 하나로 꼽힙니다. 그동안 이 노고단에 오를 때마다 사찰 입장료라는 걸 내야 했는데 조금 전인 오늘 오전 11시부터는 이 입장료가 폐지됐습니다. 요즘 A형 간염이 급속하게 또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30, 40대가 취약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복에는 최진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최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뉴스회전은 처음 나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100분 토론, 라디오에도 많이 왔습니다만. TV에서 많이 뵀습니다. 네, 이 스튜디오는 처음인데요. 네.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스튜디오에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천은사 입장료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리산에 여러 사찰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등산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지리산 등산 즐겨 하시는 분들은 이 천은사라는 이름을 잘 아실 거예요. 이 절에서 입장료를 받아왔습니다. 1,600원씩. 먼저 이 논란이 왜 일고 있는 건지 또 왜 문제가 됐던 건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리산에 있는 그 사찰 하면은 3대 사찰로 특히 화엄사, 쌍계사라고 하지만 거기에 못지않은 이 3대 사찰 중에 하나가 천은사인데요. 아시다시피 노고단으로 가시는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것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딱 차로 간다고 하면은 이 창문을 내리고 안에 몇 명 있는지 해서 3명이면은 1,600원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한 번 통과할 때가 아니라 몇 명이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거의 인두세적으로 받아왔는데요. 인두세. 네. 아시다시피 2007년에 국립공원에 이제 들어갈 때에 들어가는 관람료는 다 면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리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천은사를 관람하는 비용으로 해서 사실은 이게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해서 계속 받아왔는데요. 그 사이에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만 바로 오늘 오전 11시까지도 이 부분을 계속 돈을 받다가 이제 2시간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는 프리패스로 들어갈 수 있게 돼서 아마 노고단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등반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반가운 소식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부터 이 입장료를 안 내도 된다. 이게 이제 천은사가 이제 더 이상 안 받겠다라고 한 건지 아니면은 이게 법적인 문제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2000년에는 참여연대가 이 부분을 소송을 받을 근거가 있느냐라고 해서 실제 소송을 했는데 법원이 소송을 제기하는 측을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2013년 같은 경우에는 한 73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도 관람료를 내야만 통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잘못이다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러니까 천은사 내가 안 가는데 그렇습니다. 왜 돈을 내야 되냐. 이게 이거죠? 어떻게 구조가 돼 있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노고단으로 올라가는데 노고단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 버리면은 사실 천은사로 갈 일이 없습니다. 천은사를 가려고 하면은 지방도로 따라가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은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리고 돈을 안 내면은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와 같은 교통방해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실제로 대법원까지 가서도 그와 같은 교통방해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판결을 선고를 했었습니다. 2013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 통행료를 받아왔는데 거기에서는 통행료라고 했지만 실제로 노고단에 올라가는 분들은 통행세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산적 통행세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글이 66건이나 올라왔던 그런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 천은사가 이제 이 입장료를 안 받기로 하면서 또 다른 어떤 반대급부를 좀 받는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사실 땅 자체는 천은사 땅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거기에 산을. 도로는 또 전라남도에서 관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환경부가 그와 같은 공단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환경부 또 국립공원 관리공단 또 전라남도를 비롯해서 한 6개의 단체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이 천은사까지 서로 협의를 해서 이번에 향후에 이제 개인들한테는 받지 않는다. 대신에 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새로 어떤 탐방로를 내고 또 천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이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외면적으로 보면은 천은사가 수입이 없어진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해서 적지 않은 또 지원이 국민의 가니까. 세금이 지원되는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합의가 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사실 천은사로서도 적지 않은 또 경제적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곱지 않은 시선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명산들 다니다 보면 이 천은사, 지리산 천은사 말고도 여러 산에 올라가면 절에서 저기 통행료 받는 데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많죠? 아직까지도 전국에 한 25개 사찰 같은 네. 경우에는 이와 같이 다른 국립공원의 뭐 그 입장료가 아니고 이 사찰 관람료란 명목으로 1,000원 내지 4,000원 정도 지금 4,000원 돈을 까지.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의 비슷한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그 사찰 같은 경우에는 네. 국립공원관리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주지 스님이 이 부분을 그 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국민들 입장 같은 경우에는 네. 국립공원 입장료도 없애는데 이와 같은 부분을 그 부과를 하는 것은 사실상 월권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돼 있는 현금으로만 것이죠. 받는다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카드 안 된다. 요즘 세금도 종교인 세금 카드로 얘기도 내는 것이죠.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극적으로 해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25개 사찰에 대해서 이와 같은 그 통행료 내지 관람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데요. 제가 보도 자료를 봤더니만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네. 매년 이 그 사찰에서 그 이와 같은 통행료로 받는 금액이 400억 내지 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통틀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그런 관행적으로 받아왔던 것에 대해서 이번 사안을 좀 모델 케이스로 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제3의 대안을 만들어내는 모델 케이스가 됐으면 하는 것이 아마 저뿐만 아니고 국립공원과 이런 명산 대처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설악산, 신흥사나 뭐 속리산, 법주사 되게 유명한 절들이고 산들 아니겠습니까? 이 절에 안 가는데 산에만 내가 등산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돈을 받는 거. 이 문제는 사실 등산 즐기시는 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천은사에서 이 입장료를 없애기로 한 것이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이게 좀 여러 군데로 다시 또 확산이 그렇습니다.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 생각이 듭니다. 것처럼 네. 일단 그 사찰 같은 경우에도 사찰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오랜 기간, 특히 87년부터 이와 같은 부분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득권을 일정 부분 인정을 해주고 또 그 거기에 방법을 접근할 수 찾아야죠. 있는 네. 하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나름대로 앞으로 다른 25군데의 어떤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사회적 협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요즘 A형 간염이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갑자기 입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보면 A형 간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최근에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퍼져 있습니까?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그 박명숙 씨 아시죠? 지금 11시 MBC 그 라디오도 진행하고 개그맨 계시는데 박명수 씨. 개그맨 박명숙 씨 사람 잡는 병이다라고 해서 본인도 고생을 했다라고 해서 유명한 그 병이기도 한데요. 네네. 실제로 서울과 경기 그러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급속도로 확산을 되고 있는데 네. 올 4월까지 기준으로 3,500명 정도의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에 전체적으로 해서 2,500명이 채 안 됐으니까 넘어섰네요. 결국 이미. 딱 몇 달도 안 돼서 1분기 지금 만에 넘어선 1분기 거예요. 만에 네. 작년에 1년치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는 점에서 이 그 일종 그 법정 감염병으로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특히 그 보건 당국에서 어떤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걸리는 겁니까 이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일종 감염병이고 네. 이것이 뭐 공기나 호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이제 날 것을 먹거나 아니면은 그 손에 어떤 바이러스를 통해서 손에 하기 때문에 의해서 예 감염이 맞습니다. 되거나 손에 물로 바이러스를 감염이 의해서 되거나 수인성이라든가 감염이 되거나. 음식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보통 걸리면은 고열, 복통, 설사, 구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되는데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대부분 다는 원상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치명상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말씀드렸듯이 고열, 복통, 구토, 설사 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에서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단 받아보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근데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특히 3, 40대 환자가 유독 많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저도 아직까지 40대입니다만 네. 저 때만 해도 B형 간염 해서 많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잔 돌리지 마라라고 하면서 해서 B형 간염 그 백신은 많이 맞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이 A형 간염에 대해서는 3, 40대가 그 거의 백신의 안 맞았을 공백기가 거예요.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 반면에
20대는 이미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릴 때에 그 백신을 맞아가지고 요즘 아이들도 항체가 보면은 형성돼 A형 있고 감염 그렇습니다. 접종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50대는 예, 예. 이미 이 그 30, 40대에 약간의 질병을 거치면서 내성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역학적인 부분에 봐서 30대, 40대가 이 A형 바이러스에 대한 이 공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의료 환경이 좀 깨끗해지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50대 이후 분들은 예전에 좀 그렇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좀 면역력이 생겼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50대 지금 뭐 그 옛날에 그 386 세대라고 했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덜 되고 시골에 있으면서 네. 이렇게 흙과도 접촉하고 하면서 굉장히 내성이 생긴 반면에 벌써 30, 40대만 해도 도시화된 환경 속에서 그렇죠. 깨끗하게만 살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미리 그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A형 그 바이러스에 그 감염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쉽게 그것이 간염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역학적인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A형 감염에 걸려도 조금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좀 나이 들어서 걸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 활동이 활발한 20대와 30대가 지금 이 A형 바이러스에 타겟이 됐다는 점에서 지금 그 보건당국에서는 향후에 그 30, 40대에 대한 A형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접종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좋은데 예방접종 전에 좀 지켜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3대 수칙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끓여 먹어라. 그리고 날로 먹지 마라. 그리고 손을 씻어라. 이것이 3대 그 예방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수칙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회를 먹거나 아니면은 야채 같은 경우에 요즘 뭐 삼겹살 같은 거 먹을 때 있는 것이 있는데 특히 그 개인적인 환경 그 어떤 그 식생에 있어서 어떤 날로 먹는 것 이 부분을 상당히 조심하라라고 하고 물도 가급적 끓여 먹으라라고 하는데요. 또 가장 그 중요한 것이 손을 씻는 것. 아무래도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손에 묻어서 또 먹을 때 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만 깨끗이 해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 병을 멀리할 수 있다. 뭐 전문가들은 그렇게 권하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위생 수칙들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신 것 같고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자,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었던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자, 물러나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부 단속을 하면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박소연 대표. 그렇습니다. 혐의가 꽤 여러 가지로 지금 걸려 있죠.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그리고 또 그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나아가서 그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이것으로 해서 부동산 경찰이 실명법까지. 지금 그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검찰이 그것을 받아서 지금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결론은 오늘 아마 늦은 저녁 좀 내지는 오늘 내로 날 것 같은데요. 그 혐의 자체가 동물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케어란 단체 자체가 안락사 없는 유기견 그 보호소를 표방했었지 그렇게 않습니까? 홍보를 그렇게 그렇죠.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래서 불구하고 후원금도 받고. 4년 동안 250마리 이상의 유기견을 지금 그 몰래 안락사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고 안락사를 할 수는 있는 건데. 안락사를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개인적인 사설 단체에서는 사실상 이와 같은 안락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락사 자체의 방법이 설령 그 수의사를 통해서 정당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권한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250마리 이상 안락사를 했다는 점에서 지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그 업무상 횡령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지니까 개인의 법률 자문과 변호사 비용으로 그와 같이 그 후원을 받았던 그 돈에서 3,300만 원 정도를 개인의 변호사 썼다는 비용을 것이죠. 썼다는 거군요.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 각종 회사나 재벌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런 케이스가 많죠. 그게 바로 업무상 배임 횡령이 되는 효성 것인데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후원자들 제가 알기로 한 2만여 명이 넘는 후원자들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안락사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후원을 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안락사 시키고 그 남는 돈을 가지고 그 안락사 시킨 혐의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적, 법적 비난이 상당히 큰 것 같고 그렇겠네요. 더불어서 네. 후원했는 금액 중에 일정 토지가 있었는데 그 토지는 그 법인으로 돼 있는 케어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등기로 하지 않고 이 박소연 대표 개인 개인 명의로 이름으로. 등기를 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의해서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네. 부동산 실명법 위반 한마디로 명의신탁만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명의신탁과 더불어서 그 자체로서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향후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본인 이름으로 등기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실명법뿐만 아니고 형법상 업무상 횡령 부분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동물보호법, 뭐 횡령 이런 부분들은 뭐 따져볼 문제입니다만 동물보호법으로 구속을 시킬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왜 동물에게 해를 가했다고 해서 뭐 사람을 구속시키는 게 좀 과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 부분에 보십니까? 대해서는 네. 사실 오늘 그 박소연 대표가 이래 그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나는 구속되는 거 두렵지 않다라고 그 얘기는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하지만 구속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떤 왜냐하면은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 이유는 뭐냐면은 적지 않은 한두 마리가 아니고 네. 사실상 250마리를 그 4년 동안 했다고 하면은 그 죄가 결코 가볍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개체수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네. 후원을 받으면서 앞에서는 안락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돌아서는 이와 같은 일을 했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정당하다고 지금 항변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혐의가 소명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죄를 사실상 부인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죄질이 안 좋다. 그러면은 죄질이 좋지 않고 나아가 증거인멸 내지 도주 우려가 있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구속될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 취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빠르면 오늘 저녁쯤에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